과학고 합격하고 나서 다른 학부모님들이 학원 이제 입시 학원을 안 다닌 걸 아시고 그런 훈련을 안 했는데 어떻게 그 문제를 풀었냐고 굉장히 놀라워하셨거든요. 저는 그 비결을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네, 1부에서는 네. 이제 우리 김현주 작가님의 자녀 교육, 과학고 5기까지의 그런 이야기들을 했다면 이제 2부에서는 과학고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과학고 진학을 꿈꾼다면 중학교 때 성적 어느 정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선행 어느 정도까지 되어야 될까요? 네. 중학교는 전교권이어야 되고요. 공부 네. 역량이 굉장히 좋아야 되는 거는 확실하죠. 네. 전교권이어야 되고 그리고 일단 성적이 좋아야 하는데 많은 분들이 정말 많이 물어보시는 게 네. 중학교 때 B가 있으면 안 돼요? 아.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초등 네. 부모님들이. 네. 그래서 그럴 때는 제가 B가 있으면 안 되죠 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공부 역량이 정말 좋아야 돼요. A는 당연한 거고 거의 다 100점 가까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근데 결과론적으로 B가 있는데 목표했다면 도전하는 거죠. 물론 B가 있는 아이들도 합격한 아이들이 있고요. 근데 초등 때부터 B가 몇 개부터 안 돼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중등 때 B가 나올 거 걱정할 정도의 공부 역량이면 안 된다. 또 중요한 거는 아이의 수과학에 대한 열정, 관심, 재능이에요. 이게 부모님의 재능인지 아이의 재능인지를 좀 구분하셔야 되는데 부모님이 너는 수학에 재능이 있어야 해 하고 그쪽으로 몰고 가신 걸 수도 있고 예, 아이가 정말 수학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좀 관심이 많고 근데 대부분의 아이들은 과학적인 관심이 어렸을 때는 있잖아요. 그걸 잘 이제 키워주시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부모님의 열망이 더 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의 수학 재능이 더 높은지 굉장한지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 그리고 선행에 대한 부분은 과학고에 입학했을 때 좀 덜 힘들 수 있는 최소한의 선행을 말씀드리면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거는 공부가 좀 되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려요. 과학고에서 1학년 1학기 과정이라는 게 일반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수학은 상하 다 나가고 과학은 통합과학은 물론이고 물화생지 1까지는 해야 되는데 최소한 물리나 화학은 원 과정은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 1학년 때 해야 하는 활동이 너무 많은데요. 그 빠른 진도를 소화해내려면 그 정도는 해야지 아이가 적응이 좀 편하다라는 거에서 최소한의 선행을 말씀드린 건데 물론 저희 아이는 그렇게 못했죠. 그렇게 못해서 그럼 그 정도도 안 하면 안 되나요? 라고 하면 됩니다. 돼요. 근데 선행 걱정은 좀 내려놓으셔도 된다. 아이가 선발될 정도면 거기서 배움이 괜찮다라는 거고요. 근데 어떤 분이 이렇게 물어보신 적이 있어요. 선행을 저희 아이가 잘 안 했으니까 저희 아이는 수학, 수상하, 수1 개념만 보고 과학은 최종 합격 후에 인강을 듣기 시작해서 노베이스로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어려움은 있지만 성장은 있어요. 엄청나게 성장했거든요. 그 정도 과학고 입학할 정도의 사고력이면 그 수업은 따라갈 수 있다라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근데 어떤 분들이 그렇게 선행 안 하고 과학고 들어가면 뭐예요? 상위권이 안 되면 소용이 없잖아요 라고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전 맨 처음에 그 질문이 뭘 얘기하는지 이해가 안 갔어요. 그래서 왜 과학고에서 꼭 상위권을 해야 된다는 거지? 하고 이해를 못 했는데 그분은 이제 과학고의 특성을 잘 모르시는 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디서든지 어느 집단에서든지 내 아이가 상위권이어야만 의미가 있다고 여기실 수도 있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과학고에서도 배우고 성장하면 되거든요. 그게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꼭 상위권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도 그 집단에서도 충분히 배우고 성장할 수 있다. 괜찮다라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제 과학고에서의 관건은 꾸준히 할 수 있는가 그리고 어려운 공부를 지치지 않고 할 수 있는가거든요. 그래서 물론 1학년 때 성적은 선행을 많이 한 아이들이 잘 나오죠. 그건 당연한 거죠. 근데
저력이 있는 아이들, 사고력이 이제 좀 되는 아이들은 2학년, 3학년 때 계속 꾸준히 다 성적이 잘 나오거든요.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도 지금 3학기 지났는데 3학기 내내 성적이 상승하고 있고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셔라 하는 거죠. 방금 하신 말씀에서 우리 김현주 작가님과 많은 부모님의 차이를 하나 발견했는데 상위권 안 하면 뭐 해요의 의미는 제가 볼 때는 내신 등급 때문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보통 부모님은 결국에는 과고 스카이라는 테크 트리 위주로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거고, 우리 작가님께서는 가서 성장을 하잖아요 라고 하셨잖아요. 그 관점 자체가 초등학교 때부터 나는 얘를 성장시키길 바래, 얘가 성장하길 바래, 그럼 뭐가 되더라도 될 거야, 얘 삶을 살 거야 라는 관점으로 퍼즐이든 피아노든 그래 네가 그 안에서 성장해봐 라고 늘 기회를 주셨던 거고, 그런데 보통 많은 분들은 너는 과학고 스카이라는 테크트리를 엄마가 정해줬으니까 넌 이걸 타야 돼, 그러니까 이 길로 와 라고 끌고 오는 것의 차이가 아닌가 합니다. 맞아요. 선생님이 네. 너무 잘 봐주셨는데 저랑 남편이 항상 얘기하는 건, 항상 생각하고 염두에 두는 건 얘가 성장할 수 있는가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성장만 하면 된다. 주변에서 주변 아이들과의 비교 우위를 가지는 거는 관심이 없고 내 아이만 네, 보는 네. 거죠. 내 아이가 성장하면 오케이. 네. 되죠. 요즘에 좋은 대학교 나오면 좋긴 하지만 사실은 대학교 졸업해서 그 학과대로 직업해서 평생 직업하는 사람 없잖아요. 전 너무 많이 봤어요. 네. 그걸 저랑 남편은 너무 많이 겪었거든요. 네네. 나중에 진로가 얼마든지 바뀌고, 근데 오히려 여담이지만 정말 명문대, 소위 말하는 그 맨 꼭대기층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생겨도 잘 선택을 못 하더라고요. 제 주변에선 그랬어요. 코스대로만 따라왔으니까. 예, 그리고 내가 여기까지 나왔는데 이걸 해도 되나 하는 그 발목이 붙들리는 상황이 있어서 저랑 남편이 항상 이제 아이 낳기 전에도 얘기한 거는 그냥 중간이 제일 좋은 거 아니냐? 뭐 이렇게 항상 얘기했었거든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거 언제든지 너무 흔쾌하게 택할 수 있다. 어떤 것에 구애도 없다라는 네. 건데, 물론 이제 뭐 높은 클래스를 저희가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서 하는 생각일 수도 있는데요. 그런 생각을 항상 많이 했었어요. 그냥 적당하게 내가 원하는 것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 저도 딱 그렇게 생각을 네. 합니다. 우리 아이가 좋은 대학교를 가면 좋겠는데 그거보다 일단 성장을 하고 맞아요. 좋은 대학교 가면 더 좋은 거고. 네. 왜냐하면 앞으로의 시대에는 아이가 살면서 직업을 여러 번 바꾸게 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학과 뭐 이것보다 기본적인 배우는 역량, 호기심, 학습적 능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네. 그걸 열심히 키워주신 것 같네요. 입시 학원에 도움 없이 과학고 진학에 성공하셨잖아요. 그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 과거 합격하고 나서 다른 학부모님들이 학원 이제 입시 학원을 안 다닌 걸 아시고 그런 훈련을 안 했는데 어떻게 그 문제를 풀었냐고 굉장히 놀라워하셨거든요. 저는 그 비결을 3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사고력.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의 흥미를 따라가주면서 사고력을 키웠다. 그리고 아이 공부시키는 방식도 중학교 때 수학 공부를 시킬 때도요, 이제 혼자서 열심히 했지만 답지를 보게 하지 않았어요. 한 번도 답지를 보지 않고 문제를 풀었고, 틀리면 그 문제에 매달려서 해결할 수 있게. 근데 그것이 굉장히 힘든 과정이 안 되고 흔쾌하고 즐겁게 할 수 있도록 굉장히 노력해서 이끌어줬고요. 그런 어려운 문제를 계속 몇 번이고 다시 풀어야지 풀 수 있는 그런 심화서도 다 그렇게 했거든요. 해답지를 보지 않고 몇 번이고 다시 또 생각하고 하는 그 과정에서 사고력이 정말 폭발적으로 늘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나중에 이제 어떤 전문가 분들이 말씀하시는 걸 봤는데, 어려운 문제를 물고 늘어질 때 사고력이 발달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희 때는 그런 식으로 수학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많았어요. 저도 그렇게 했고. 그래서 그게 되게 좋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저는 아이한테 그렇게 해볼래 하고 권했던 거고, 아이도 흔쾌히 따랐던 거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한 것이 사고력에 굉장히 도움이 됐겠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초등 때 선행하지 않은 거를 저는 꼽고 싶어요. 그냥 이제 좋게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선행을 하지 않고, 이제 예습도 집에서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뭐든지 엄마는 설명을 할 수도 없고 선생님께 배웠어요. 학교가 유일한 배움터였기 때문에 수업을 굉장히 열심히 듣고 선생님들도 다 그 칭찬을 언제나 하셨거든요. 이 수업을 정말 잘 듣는다. 그리고 모르는 게 없이 지나간다. 라는 거. 그래서 아이가 알고 있는 개념, 기본적인 초등 때 정말 기초 개념이 다 쏟아지잖아요. 그래서 수학이나 과학이나 그런 개념이나 기본 원리를 교과서로 그대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 힘이 굉장히 크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지금도 뭐 TV 보면서 뭐 하다가 야 이건 저렇게 했대. 넌 뭐 저렇게 맞아? 그러면 저거 맞아. 저거 5학년 때 교과서에 나오는 거야. 중학교 2학년 때 교과서에 나오는 거야. 이런 식으로 교과서에 나오는데 당연하게 아는 거 아니야? 라는 식으로 항상 반응하거든요. 아주 기본적인 걸 물어봐도 교과서 정의 그대로 전부 다 알려줄 수 있어요. 그것이 그렇게 한 개념을 완벽하게 알고 있는 거. 그래서 훈련이 덜 됐고 연습을 많이 못했지만 기본 원리나 개념을 알고 있으니까 응용이 좀 잘 됐다. 그래서 그런 과거 기출 문제를 어떻게 풀었어요 할 때 그런 사고력도 사고력이지만 그런 응용이 되게 원활했다. 융합 문제거든요. 다 기출 문제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할 수 있었겠다. 선행을 하면 빨리빨리 할 수밖에 없고 개념은 이제 한 번 읽고 넘어가는데 초등 교과서에서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열심히 설명을 잘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주 잘 받아들이고 머릿속에 차곡차곡 쌓아뒀다. 그 힘이 대단하다로 보는 거고요. 세 번째는 가족의 단합. 제가 원팀 파워라고 말하는데 원팀 파워. 예, 네네네. 원팀 파워라고 네네. 말씀드리는데 가족의 단합이 대단했다라고 생각해요. 입시 과정이라는 게 굉장히 지치잖아요. 그 대입도 그런데 고입은 아이들이 너무 어린 거예요. 중학생들 너무 어리거든요. 네네네. 네, 그렇게 힘들고 한 과정을 잘 다독이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엄마 아빠의 열망이 아이보다 앞서면 망하는 게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열망이 너무 강하면 아이를 닥달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했으면 좋겠으니까 아이의 노력을 항상 더 과하게 요구하고 아이 어떤 이제 일희일비 대잔치를 하거든요. 네네네. 아이가 좀 뭘 못하면 굉장히 실망하고 성적이 좀 떨어져 B가 뭐 하나도 못 찍혔다 그러면 큰일 났다면서 이제 난리를 치실 거 아니에요. 그 열망이 아이보다 높으면 안 된다. 항상 뒤에서 아이를 잘 서포트해주고 밀어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항상 생각하고 아이가 물론 공부는 아이가 하지만 아이가 마음 편하게 공부할 수 있게 아이가 좀 안정되게 그리고 저희가 언제나 생각한 거는 아까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이의 성장이기 때문에 목표하는 건 좋다. 근데 하지만 떨어질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잖아요. 그래서 항상 그 준비, 그 마음의 준비도 아이가 알 수 없는 정도로 저희는 노력해서 아이한테 계속 얘기해 줬거든요. 떨어져도 얼마나 괜찮은지에 대한 것들을 계속 돌려 말하면서 마음의 준비를 시켰는데 1년 준비하는 것도 그렇게 많이 했는데 저 보통은 다 몇 년씩 준비해서 갖고 입시를 치르는데 떨어졌을 때 그 타격이 말도 못하다고 해요. 근데 엄마도 말아눕고 아이들도 엄청나게 낙담하고 근데 언제나 이제 저희는 떨어질 가능성이 훨씬 더 높으니 그 준비도 계속하면서 어쨌든 공부한 건 남는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너무 많이 배운다. 아이가 성장하면 됐다라는 마인드로 아이를 굉장히 독려해주고 쉴 때는 또 쉬게 하고 아이를 잘 살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이를 응원하고 때 맞춰서 다 준비하고 같이 으쌰으쌰하는 그 단합이 대단했다. 그래서 아이도 되게 마음 편하게 즐겁게 그 과정을 거쳤고 좀 부담 없이 꼭 이걸 해야만 해. 내가 노력한 게 얼만데 엄마 아빠가 얼마 투자해줬는데 그 압박이 전혀 없이 입시를 치러서 좀 역량을 다 발휘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요. 멘트 하나가 굉장히 기억에 남는데 엄마의 열망이 아이의 열망을 넘어서는 안 된다. 굉장히 핵심을 찌르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결국에는 그게 안 되니까 엄마의 열망이 앞서가면서 아이를 끌고 가고 그러니까 이게 원팀 파워가 아니라 아이가 계속 엄마한테 끌려가고 너무 힘들죠. 만약에 내가 이거 떨어졌을 때 엄마를 내가 얼마나 실망시킬까 그리고 엄마가 나에게 얼마나 실망하고 나한테 그럴까
나는 네. 그 두려움이 오히려 학습을 더 방해하는 것 같거든요. 맞아요. 정말 그 원팀 파워라는 거 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과학고 뭐 준비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쨌든 그냥 궁금해하시는 분도 네. 계실 텐데 그 일반적인 준비 과정은 어떻게 되고 또 우리 작가님 댁에서는 또 어떻게 준비했는지 좀 궁금하네요. 과학고는 영재학교 입시가 끝난 다음에 8월 말 정도부터 시작해서 12월 초에 끝나는데요. 과학고는 1차, 2차가 있어요. 1차는 서류, 그다음에 출석 면담, 2차는 소집 면접이라고 부르는데 이거를 다 분리해서 3차로 진행하는 과학고도 5군데는 있거든요. 근데 15군데는 보통 1차, 2차로 하니까 1차, 2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1차에 서류와 출석 면담이 있는데요. 서류는 자기소개서, 생활기록부, 그리고 교사 추천서, 그리고 지원서 이렇게 하는 거고 그렇게 제출하는 거고요. 그리고 출석 면담은 30분 동안 선생님 2분이 지원자 학생 1명하고 30분이나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가 분수령이다라고 네. 보는 거죠. 30분이나 대화하면 너무 많이 알겠잖아요. 미천 다 드러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그 30분 출석 면담은 자기소개서, 생활기록부 검증하고 그리고 중학교 때 수학 그 지식을 물어보는 거라고 해요. 그 30분, 고 1차가 고 출석 면담까지 하면 1차 합격자가 나오고요. 1차 합격자들은 2차 소집 면접을 보게 됩니다. 네, 그 소집 면접은 30분 동안 문제를 주고 아이들이 풀고 그걸 7분 정도 말로 설명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선생님 3분이 아이 1명의 이제 문제풀이를 들으시는 거죠. 그래서 그거까지 하면 바로 이제 최종 합격이 나옵니다. 서류는 저희가 준비할 건 자기소개서하고 지원서 내는 것밖에 없고 학교에서는 이제 추천서랑 생기부 준비해 주시는데 교사 추천서는 이제 8월 개학하면서부터 바로 입시가 시작되기 때문에 방학 전에 어느 교사 추천서를 받을지는 미리 정해 주세요. 그래서 뭐 미리 정해놓고 방학 때는 저희가 자기소개서 쓰는 거가 있고요. 그리고 출석 면담은 이제 대부분 학교에서는 지원자 모두가 하게 되는 과정인데 그 수학 개념이야 아이가 혼자 다시 한번 전체 중학교 전체 과정을 다 보게 되는데 그게 이제 지겹죠. 지겨운데 이렇게 한 번 보고 고등학교 가는 게 너무 좋다고 아이를 계속 독려해줬어요. 이렇게 다시 한 번 점검하고 가는 게 얼마나 좋냐. 그래서 열심히 또 1학년 때 자유학년제였기 때문에 좀 거대한 구멍이거든요. 그래서 1학년 거 많이 열심히 공부하면서 이렇게 공부했고요. 그리고 이제 면담에서 어떤 질문이 나올지 모르지만 저희가 남편하고 저랑 아이 자소서, 생기부 보면서 질문을 다 적어봤어요. 그것이 68개가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68개의 질문지를 이제 어른이 질문하시는 거니까 어른의 눈에서 질문지를 작성해가지고 아이한테 줬는데 그걸 아이가 68개의 질문지의 답을 다 적는 것도 굉장히 오래 걸리더라고요. 네, 학기 중에 다 해야 되거든요. 그걸 그렇게 질문지를 다 완성하고 나서 실전처럼 저희가 앉아가지고 선생님처럼 질문하고 아이는 답변하고 비슷한 질문이 나올 가능성은 정말 적지만 그래도 말하는 연습을 해봐야지 말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거 일주일 정도 실전처럼 연습했어요. 하루에 1시간 정도씩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1차 합격자 나오고 2차 시험, 과거 시험까지는 한 2주 정도의 시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2주 동안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갖고 기출문제 푸는 거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기출문제는 다 공개가 되기 때문에 전년도 기출문제를 출력해서 줬죠. 그래서 아이가 풀고, 근데 기출문제는 이제 공개되는데 답지가 없어요. 그래서 답이 맞냐 아니냐 막 검색을 계속 하다 보니까 그 기출문제 해설해주는 인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강 수강비가 책에 쓰여 있는 그 8만 원이었던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8만 원을 드렸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인강 수강비가 8만 원이었고 그 인강을 보면서 내가 답이 맞는지 그건 아이가 체크했고 이것도 말로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실전처럼 또 연습을 했는데 제대로 설명하는지 저희는 모르잖아요. 그 문제니까 그냥 들어만 줬어요. 들어만 주고 말이 조금 빨라 하면서 너무 잘했어. 계속 엄청난 칭찬을 해주면서 자신감을 좀 북돋아 줬는데
그 면담 연습을 해보고 면담을 한번 치러본 그 경험치가 좀 쌓였더라고요. 면담할 때랑은 또 아이가 성장해 있는 거예요. 한번 경험을 했다고. 그래서 와, 이 경험이라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걸 또 한 번 느끼면서 엄청나게 칭찬을 해주면서 했죠. 그래서 아이한테는 괜찮아. 너가 너 식대로 생각하는 거 이렇게 말하는 게 이 지필고사면 차라리 어렵다고 생각했어요. 저희는 지필고사라서 답을 정오만 가리는 거면 네. 차라리 어려운데 얘는 이제 혼자 공부하내고 말로 설명하다 보면 새로운 방식의 풀이를 너는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애들과 좀 다를 것이다. 그것을 얘의 강점이다. 너의 강점이다. 그래서 자신감을 굉장히 많이 줬죠. 이 자기소개서는 과학고뿐만 아니라 대속 중요하잖아요. 근데 자기소개서 어떻게 쓰셨나요? 자기소개서 너무 어렵잖아요. 저희도 가장 큰 걸림돌이었어요. 처음부터 너무 막힌 거예요. 쓸 게 없는 거예요. 너무. 뭘 한 게 없으니까. 차라리 어렸을 때는 뭘 한 게 곰곰이 혼자 막 해본 게 있는데 중학교 때 어떤 걸 한 걸 써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기부 보면서 나이스 계속 보면서 뭘 쓰면 좋을까 고민만 2주를 했어요. 방학 4주 동안. 방학 때 내내 써야 하는데 그래서 뭐 유튜브도 많이 찾아봤죠. 유튜브 팁, 자소서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찾아봤는데 찾아볼수록 너무 어려운 거예요. 거의 말도 안 되게 어려운 것들을 자소서에 써 있는 것을 계속 이제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저것은 학원에서 만든 영상이다. 이렇게 어려운 걸 하려면 학원에 다닐 수밖에 없다라는 거 말하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이도 이제 그런 걸 같이 보면 너무 낙담한 거예요. 저렇게 엄청난 연구를 한 거가 자소서에 있으니까 예시로 나와 있으니까 너무 낙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전혀 그럴 거 없다. 너는 너가 그냥 쓸 수 있는 거 써야 돼. 아이가 써왔는데 고민 끝에 이제 주제를 겨우 잡고 써왔는데 가관이죠. 이거는 어떡하지? 할 정도로 가관이에요. 근데 그거를 2주 동안 매일 아무것도 안 하고 2주 동안 자기소개서만 매달렸거든요. 근데 계속 하다 보니까 고치니까 또 괜찮아지고 그리고 이게 글쓰기 대회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진솔하게만 쓰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것뿐이 없다. 라고 해서 진솔하게 썼죠. 근데 다른 아이들 자기소개서 본 적이 없으니까 모르겠는데 저희 아이 자소서가 튀긴 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은 해요. 그래서 이 순수한 자소서는 뭐지? 이제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보실 때 그러셨을 수도 있어요. 얘 도대체 뭘 했다는 거지? 하는 생각으로 읽으셨을 수는 있는데 그걸 보면 혼자 고군분투한 티는 난다라고 보셨을 거라고는 생각해요. 그 처음이 어려워요. 이제 선생님도 글 써보셔서 아시겠지만 처음이 어렵고 계속 고치다 보면 그래도 괜찮잖아요. 그래서 아이도 그거를 알죠. 제가 맨날 퇴거하는 거를 옆에서 봤으니까 고치면 나아지겠지 하는 그 마음으로 굉장히 많이 독려해줘야 돼요. 자소서 때부터 처음 시작인데 완전히 큰일이네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소서 써볼 기회가 없는데 이 강제되는 이 계기로 써볼 수 있는 거 너무 좋다라는 식으로 계속 독려해주면서 쓰게 했죠. 과학고에서는 대부분 명문대로 진학을 하나요? 그 내신에 있어서 아무래도 좀 불리함이 있잖아요. 또 그리고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물론 명문대 진학 비율이 높죠. 네. 그 명문대도 어디까지를 명문대로 볼 것이냐도 문제거든요. 저는 굉장히 광범위하게 보는 사람인데 대부분은 과거 학부모님들은 그러실 거예요. 굉장히 좁게 보시잖아요. 그래서 보통 명문대를 석가포 연고까지 서울대, 카이스트, 포스텍, 포항공대 그리고 연대, 고대 이렇게 5개로만 일단 보겠다라는 굉장히 좁게 본다고 해도 절반 이상은 가죠. 근데 그 비율이 높다고 해도 정말 치열하게 공부하지 않으면 하위권이 되고요. 하위권은 명문대에 가지 못합니다. 근데 명문대 가는 비율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꾸준히 계속 이제 노력을 뻗지 말고 계속 꾸준히 노력을 기울이다 보면 그 명문대 비율에 속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좀 꾸준히 얼마나 할 수 있느냐. 근데 그 과학고에 들어온 학생들이 그 전부터 너무 치열하게 열심히 하는 학생이라서 슬럼프가 오기도 하거든요. 목표 달성을 일단 했으니까요. 그래서 잠깐 이렇게 좀 퍼질 수도 있는데 2학년, 3학년 때까지 꾸준히 누가 더 지치지 않고 노력하느냐가 관건이고요. 그러면 다 잘 갈 수 있다.
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어요. 내신에서 불리하지 않냐는 말씀 많이 하시는데요. 그 일반고도 내신을 따기 쉬운 일반고, 그리고 내신이 굉장히 어렵다는 일반고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어려운 학교로 가는 이유가 있듯이 과학고도 내신 정말 따기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고를 선택하는 이유가 있죠. 저희도 과학고 내신 언제나 걱정이잖아요. 우리 아이가 바닥하면 어떡해 하는 걱정은 모든 과학고 이제 입학하는 학생이나 부모님들이 다 하시는 건데요. 그렇게 다 일반고보다 월등히 큰 등급을 받지만 과학고에서는 중간만 해도 정말 잘하는 거라고 얘기하거든요. 왜냐하면 과학고 1학년 때 4등급까지 하면 2학년 마치고 대학을 진학할 수 있는 조기 진학 자격을 줄 정도니까 4등급이면 일반고에서는 뭐야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4등급까지도 조기 진학을 할 수 있는 그 진학 자격을 줄 정도다라는 거고, 그래서 보통 일반고 가서 1등급 할 아이들도 과학고 가면 5, 6등급 할 수 있다는 걸 대학에서도 아시죠. 그래서 대학에서도 그렇게 무조건 등급대로만 생각하지 않고 그 학교의 특성을 잘 알기 때문에 불리하지 않다라고 보는데요. 저희도 이제 과학고 어떻게 하지? 목표를 세울 때도 그냥 가까운 일반고 가서 내신 잘 따서 가는 게 더 대학을 잘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지금은 물론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그래도 저희가 과학고 목표를 한 건 아이가 어느 집단에서 더 성장할 수 있는가. 근데 이건 순전히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이에요. 내 아이가 언제나 자신이 상위권에 머물러야지 더 동력을 받는 학생일 수도 있고, 주변에 굉장히 잘하는 아이들이 많아야지 더 열심히 하는 아이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순전히 선택의 문제인데, 저희는 아이가 뭐 잘하는 아이들 보면 또 좌절하거나 그럴 성품도 아니고, 그래서 아이가 어디서 더 성장할 수 있을 것인가, 어려운 공부를 하면서 훨씬 더 성장하겠다, 그리고 우물한 개구리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고요. 저희랑 언제나 이제 끼고 살았으니까. 그래서 그리고 또 좀 대단한 친구들 사이에서 보고 배우는 것도 정말 많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다면 대학 등급은 좀 낮아져도 감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물론 불리한 점은 없다고 지금은 생각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아이가 더 크게 성장할 수 있겠다라는 걸 봤거든요. 대학 등급은 자사고나 다른 이제 명문 일반고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네. 대학 내신이 굉장히 불리하지만 그게 다 감안해서 평가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공부량 자체가 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잖아요. 열심히 공부하는 아이들이 많으면 훨씬 더 많이 공부할 수 있는 거니까 좋죠. 공부를 더 많이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초등 부모님 이것만은 꼭 이렇게 말씀하시고 싶은 거 있을까요? 네, 다들 너무 급하신 거예요. 그래서 좀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멀리 보시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아이가 지금 당장 당연히 다른 아이들 너무 이제 앞서가는 것 같고 하지만 다른 아이들이 앞서가는 거, 다른 아이들이 어디를 지금 하고 있는지 진도는 전혀 내 아이랑 상관이 없는 일이라는 걸 좀 믿어주셨으면 좋겠고요. 내 아이가 비교 우위를 가지는 것에 신경 쓰시지 말고 내 아이만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 아이가 괜찮은지, 내 아이가 지금 배움이 괜찮은지, 잘하는지 그것만 신경을 쓰시면 좋겠다는 거고요. 언제든지 좀 불안감을 좀 내려놓으시려면 멀리 보시면 되거든요. 지금 코앞만 보니까 다들 너무 불안하신 건데, 좀 멀리 보면 지금 불안이 쓸데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고등학교 부모쯤 되면 초등 때 그거 되게 쓸데없었네 하는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다들 그 말씀 하시거든요. 고등학부모님들 보면. 근데 초등학부모님들 만나면 다들 너무 급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불안을 좀 내려놓으시면 좋겠다. 그 초등 때 정말 주력하셔야 되는 건 공부 역량을 키우는 거다. 내 아이가 얼마 지식이 쌓이고 진도를 얼마큼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공부를 잘하기 위한
역량을 키우는 것에 정말 주력을 하시면 최소한 초등 저학년 때만이라도 그거에 더 올인하시면 좋겠다. 그럼 나중에 얼마든지 시간은 많으니까요. 나중에 공부를 시작한다고 해도 절대 늦는 것이 없고 뭐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시작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저 친구들도 저한테 항상 그랬어요. 초등학교 때 그렇게 안 하면 나중에 애한테 원망 듣는다. 나중에 어떡하려고 그래? 그런데 나중에 정말 이렇게 현행대로 가는 것이 정말 늦는다면 나중에 아이가 충분히 컸을 때 고등학교 때 1, 2년 더 하면 되지라고 생각했거든요. 이 어렸을 때 아이를 들볶지 말고 아이가 네. 저렇게 지금 해맑게 잘 놀고 있는데 잘 하고 있는데 지금 더 앞서가는 게 선행 같은 거 그래서 초등학교 때 전혀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무리 얘기하고 그래도 친구들이 막 문제집을 사다 준 적도 있어요. 이러면 안 네네. 된다고. 근데 전혀 불안하지 않고 그랬는데 항상 멀리 보니까 불안하지 않더라고요. 초등 때 시간이 많잖아요. 네. 아이가 흥미를 가지는 걸 좀 여유로운 마음으로 지켜보셨으면 좋겠어요. 지켜보라고 하면 1시간, 2시간 지켜보다가 자, 이제 하자라고 했는데 아이의 관심이 뭐 어떤 것에 몰두하는 것이 1년 가고 2년 갈 수도 있거든요. 저희 아이 2년, 3년 가는 것도 있었고 한데 그걸 좀 지켜볼 수 있는 여유를 가지시면 좋겠다. 어떤 것에 몰입을 해본 것과 안 해본 것은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내가 어떤 것을 원할 때 충분히 거기에 힘을 쏟을 수 있는 근력이 생길 수 있는 시간이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좀 여유로운 마음으로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스스로도 아이도 아무 생각이 없는 것 같지만 자기가 어디에 좀 더 관심이 가는지 뭐에 좀 더 재능이 있는지 아이도 계속 알아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활동을 해야지 그것을 알 수 있으니까 좀 여유를 가지시고 지켜보셨으면 좋겠다. 다른 아이가 얼만큼 하는지는 우리 아이와 아무 상관없는 상관이 일이다. 없죠. 이 말씀이 되게 중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사교육 없이 과학고에 자녀를 보내신 김현주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